굿모닝, 굿모닝. 아침에 내 머리를 깨우기 위해서 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봤던 5월달 15번 문제이고요. 제가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랑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요. 함수 fx가 x제곱 빼기 px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x축이라고 했을 때 원점과 p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요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상태예요. 그러면 음수 부분이 꺾어 올려서 실제 필요한 그림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다 그려놨어요. 네. 두 번째, y는 x 플러스 t라고 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식인데 t에 따라서 이동을 하겠죠. 왔다 갔다 하겠어요. 위아래로요.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한대요. 그렇구나.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원점을 그려놓고 이 기울기가 1인 xt라는 그래프를 제 맘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만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가장 작은 x좌표가 알파 t이고 가장 큰 x좌표가 베타 t다. 아이고 죄송해요. 베타 t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데 있잖아. 그 fx에 절대값 붙인 녀석이랑 그 검정색이죠. x 플러스 t라는 그 직선식이죠. 얘랑 빼서 알파 t부터 베타 t까지 정적분할 거야. 그랬더니 최대값이 2분의 1이래요. 나 최대값은 보이지도 않고 일단은 2분의 1이라는 양수가 보이네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보시면 이 fx라는 2차 함수에다가 절대값 붙인 요 녀석이요. 항상 지금 파란색보다 아래 있어요. 그러면 이 검정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양수가 나올 수 있나요? 죽어다 깨어도 못 나오죠. 음수가 나와요. 고로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이 그림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얘를 최대한 밑으로 조금 더 끌어내려요. 일단 가장 편안하게 접선까지 끌어내렸다고 쳐도 접선까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 x 플러스 t라는 이 직선이 검정색 2차 곡선에 절대값 붙인 애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고로 지금 이 상황까지는 내가 원하는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더 끌어내릴게요. 예를 들어 더 끌어내려서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x좌표가 알파 t, 가장 큰 x좌표가 베타 t예요. 그러면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이 빨간색 y는 x 플러스 t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 양수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직선식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색깔로 칠할까요? 이 부분들이 음수 처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잘 모르지만 빨간색 양수 붙인 거랑 파란색 음수 붙인 애들이 적당하게 조절이 돼서 값이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선생님 그림상에선 지금 보면 빨간색, 파란색 비교했을 때 파란색이 훨씬 커 보이니까 음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곡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가능성은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런 애들은 어차피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지금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최대값이라고 했으니 요 빨간색 부분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밑으로 더 내려볼게요. 어떻게 내릴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내려야지. 이게 좀 더 내려가야지 빨간 부분이 커질 거라 제일 많이 내린 게 여기까지 일단 내려볼게요.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요. 그러면 어머 너무 행복한데요? 빨간색 부분이 이만큼 늘어났고요. 최대값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이 부분은 아예 없어졌고요. 여기 파란색 부분은요. 이만큼이 사라졌어요. 어머, 그럼 보세요. 벌써 요 정도 양수에다가 요 정도에 있는 파란색 부분만 해서 최대값이 2분의 1이다가 되겠죠. 선생님 더 밑으로 내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더 밑으로 내린다고요? 더 밑으로 내렸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살짝 확대를 해보시면 가장 작은 x좌표가 알파 t, 가장 큰 좌표가 베타 t예요. 직선식이 항상 이 참수보다 위에 있어요.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점보다 더 내려서도 안 된다는 뜻이야. 이 점이 뭔데요? 라고 하면 y는 x 플러스 t가 딱 격자점 0,0, 즉 원점을 지나는 바로 그 상황에서인 것 같아요. 왜? 이 y는 x 플러스 t가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니까 y는 x란 직선이 되겠죠.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도 안 되고요. 아래에 있어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최대값일 때는 딱
y는 x일 때다 라는 생각 하셔야 되죠. 위에 있을 때는 아까도 설명을 한 번 더 했지만 요 빨간색 이 부분이 더 커져야 되고 이 파란색 부분들이 작아져야 되는데 가장 빨간색이 커지면서 파란색이 작아지는 부분이 y는 x였어요. 따라서 저는 요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최대값이 나올 때는 원점을 지나가게끔 y는 x라는 식과 만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때 가장 작은 x좌표는 원점이 됐고요. 가장 큰 x좌표는 베타 t가 됩니다. 근데 이 베타 t도 실제로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지금 격자점들을 교점을 구할 수는 있어요. 지금 주어진 최대값 2분의 1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이차함수가 더 위에 있고 직선식이 아래에 있는 이 녀석 양수 부분에다가 그죠? 여기 직선이 위에 있고 이 이차함수가 아래에 있는 파란색 이 부분을 정리한 결과가 2분의 1이래요. 얘는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 넓이를 S1 편의상 얘를 S2라고 할게요. 그럼 최대값이라는 건 양수 S2에다가 음수가 될 거죠. 넓이로는 양수여야 되지만 그쵸? 그래서 빼기를 붙일게요. 그럼 이 녀석들의 최대값이 몇이냐면 2분의 1이다 라고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벌써 살짝 아쉽죠? 뭐가? 이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서 S3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1, S2, S3 얘기를 하려면 요 녀석들의 교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차 함수. 얘의 교점을 보시면요. 원래 주어진 함수가 x제곱 빼기 px였는데 꺾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랑 x의 교점이에요. 그죠? 따라서 제가 옆으로 살짝 넘겨보면 p 빼기 1 x이고요. x의 제곱이 되네요. 하나 없어지면 요 녀석의 좌표는 p 빼기 1이네요. 우리 알고 있지만 요 녀석의 좌표는 p였잖아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요 녀석의 좌표는 원래 있던 x제곱 px랑 과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만들면요. x제곱은 옆으로 넘겨서 p 플러스 1x인가 봐요. x 하나씩 날린다고 치면 여기의 좌표는 바로 p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너무 예쁘게 p 빼기 1, p 플러스 1 이런 상황이네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S1, S2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나씩 써 내려갈 수 있는 걸 더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보이는 건요. 이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보이네요. 여러분도 그게 보이셔야죠? 따라서 S1 표현을 해보자면요. S1과 S3 합이겠어요. 근데 얘를 또 0부터 P까지 적분하고 계시면 안 돼요. 왜요?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제가 바로 위에 올렸던 동영상 보시면 굳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띡 알파와 베타로 x절편이 나와 있다면 이런 넓이 S는 이 함수식이 최고창 A이고 x절편으로 인수분해되어 있는 상태라면 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창에다가 음수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최고창에다가 절대값 씌우시고요. 알파와 베타 중에 베타가 더 크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서 세제곱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넣을게요. 그러면 6분의 최고창이 1이니까요. 1이고요. 안 썼어요. 베타는 p, 알파는 0이네요. 그래서 p 빼기 0의 세제곱이니까 p의 세제곱이다. 이렇게요. 이게 S1 더하기 S3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S1과 S2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주어진 상황이 S1 빼기 S2잖아. 그러면 이제는 S1 더하기 4가 있으면 2 더하기 3도 있어야죠. 선생님 S2 더하기 3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S2 더하기 S3이요. 일단은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게 조금 일부러 확대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좌표가 P고요. 제가 이렇게 볼까요? 여기 좌표가 P고요. 여기 Y 좌표가 그 Y는 X란 직선이니까 여기가 지금 P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이렇게 연결하고요. 지금 여기를 너무 두꺼울 것 같긴 한데 요렇게 연결할게요. 요렇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의 밑변은 P가 되고 높이는 P 플러스 1이가 되지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신 이 곡선이었으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 있죠. 즉 요렇게 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원점 P이고요. 찍 했을 때 이 높이가 P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곡선이니까 요 부분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2차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공식 그대로 쓰실 수 있죠. 네, 앞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결론. 선생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P, 높이 P 플러스 1이요. 여기요. 밑변 P, 높이 P 플러스 1. 요렇게 구한 거죠. 검정색. 에다가 여기 곡선은요. 지금 보시면 이 직선이 뭔지 몰라도 돼. X좌표가 P랑 여기 있는 좌표는 P 플러스 1이라고 알려줬잖아. 맞죠? 따라서 더하기 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도 X절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최고창은 1이니까 6분의 1, 최고창 1이고요. P 플러스 1과 P를 빼면 1인데 1을 세제곱해도 1이네요. 고로 요 파란색의 넓이는 6분의 1이네요. 파란색 부분이요. 끝. 어머 선생님, 저는 S1 빼기 S2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두 개를 빼요. 그러면 S1 빼기 S2는 이거 최대치로 해놓은 거니까요. 2분의 1이 될 텐데 얘네들 계산을 해볼까요? 6분의 1에 P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P 플러스 1 빼기로 쓸게요. 바로 여기 바로 빼기 6분의 1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식만 이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6을 곱해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6을 곱할까요? 그럼 얘는요. P의 세제곱 6을 곱했으니까 여기 3이 남아있는 상태겠죠? 따라서 빼기 3P 플러스 1 6을 곱했으니까 1만 남죠. 6을 곱했으니까 얘 3이거든. 근데 옆으로 넘어올게. 그럼 빼기 1 빼기 3이 되니까 빼기 4가 되겠네요. 는 0. 결론. P의 세제곱 3P 제곱 빼기 3P 빼기 4는 0. 저 구하라고 한 게 P인가요? 아니 보기에 보면 그리고 이럴 때도 보기가 2분의 5, 3, 2분의 7, 4야. 2나 4 정도에 대입하셔야겠죠. 맞죠? 근데 얘 실제로 조립제법 써보시면 지금 P일 때 4인 게 나오기 때문에 P 빼기 4. 4 대입하시면 지금 얘가 64, 44, 16, 48, 43, 12 빼기 4까지 딱 떨어지죠. 뒤에 거 관심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땡땡땡 P는 4이다. 자,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론. 우리는 이 상황일 때 최대값 2분의 1을 구할 수 있었다.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